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투자의 안전벨트와도 같은 MDD, 즉 최대 낙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중앙을 보시면 붉은색 선이 산처럼 높게 솟았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자산 가치가 가장 높았던 때에 비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하락의 깊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MDD입니다. 부재목의 고통의 크기를 수치화한다는 표현이 있지요.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 즉 내 소중한 돈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큰 손실을 보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MDD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핵심이자 우리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는 생존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크기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수익률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화면을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제목처럼 투자의 세계에서 수익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왼쪽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질 때도 아주 가파르게 뚝 떨어집니다. 반면에 오른쪽 파란색 그래프는 아주 완만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투자자들에게는 단 한 번의 큰 손실이 자산 증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본질은 단순히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어 능력에 있습니다. 중간에 적힌 MDD라는 표현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것은 투자를 하면서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산이 반토막 나는 고통을 견디며 큰 수익을 기다리는 것보다 마음 편히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 가치는 높은 수익률 뒤에 숨겨진 위험을 똑바로 보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무리하게 큰 이익을 노리기보다는 큰 걱정 없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전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대 낙폭, 영어로는 MDD라고 불리는 개념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할 때도 있으시죠? 화면의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산봉우리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골짜기 아래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높았던 고점과 가장 낮았던 저점 사이의 깊이를 바로 최대 낙폭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운이 정말 없어서 가장 비쌀 때 주식을 샀다가 견디지 못하고 가장 쌀 때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보게 되는 손실률입니다. 즉, 투자하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최고점의 가치와 최저점의 가치입니다.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 최대 낙폭 수치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큰 하락장이 오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 보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투자를 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락폭, 즉 MDD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자산이 1,500만 원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참 좋으시겠죠? 이때가 바로 가장 높은 지점인 최고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1,500만 원이었던 내 소중한 돈이 900만 원까지 뚝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골짜기처럼 가장 낮은 지점인 최저점이 됩니다.
이처럼 가장 높았던 때와 비교해서 내 자산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MDD입니다.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고점인 1,500만 원에서 최저점인 900만 원을 빼면 600만 원이라는 손실이 생기죠. 이 600만 원을 다시 최고점인 1,500만 원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0%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내 자산이 고점 대비 40%나 빠지는 아주 힘든 구간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끝을 보시면 나중에 내 자산이 다시 크게 올라서 2천만 원이 되었죠. 이렇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중간에 겪었던 40% 하락이라는 고통스러운 기록은 변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히 수익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런 큰 하락을 마음 편히 견딜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보통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죠? 하지만 노련한 베테랑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수익률보다 먼저 MDD, 즉 내 자산이 최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수익률만 쫓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두 가지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수학 때문입니다. 우리 자산이 반토막, 즉 50%가 깎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원금이 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할까요? 똑같이 50%일까요? 아닙니다. 무려 100%가 올라야 겨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잃은 돈을 다시 메꾸는 것은 잃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테랑들이 수익보다 방어에 집중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심리 관리입니다. 투자자분들께는 심리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누구나 당황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는 패닉스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락폭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인 맷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투자는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 소중한 자산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손실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회복의 수학과 비대칭성이라는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의 빨간색 막대는 내 소중한 자산이 줄어든 하락률을 나타내고 오른쪽의 초록색 막대는 다시 원금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10% 정도 손실이 났을 때는 다시 11% 정도만 수익을 내면 되니까 큰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커질수록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내 자산이 반토막, 즉 50%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50%만 벌면 본전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은 돈을 100%, 즉 2배로 불려야 겨우 원금이 됩니다. 만약 90%까지 손실이 나면 무려 900%라는 기적 같은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화면 아래 적힌 문구처럼 하락폭이 커질수록 원금을 회복하는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볼 이유는 바로 투자 심리와 패닉셀, 즉 무서워서 급하게 팔아버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화면의 화살표를 따라가 보실까요?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내 자산이 가장 높았을 때보다 30% 정도 줄어드는 임기겸에 도달했을 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 30%라는 선에 넘어가면 무서운 마음에 주식을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는 패닉셀이 발생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포기하고 나면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자산의 하락폭을 작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실폭이 적어야 시장이 흔들려도 허허 웃으며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심리적 맷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계좌를 튼튼하게 방어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산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를 뜻하는 이른바 MDD를 관리하는 것은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 투자자분들께 꼭 필요한 4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배분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성격이 다른 여러 자산에 골고루 나누어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손절매입니다. 이것은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가격이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더 떨어지면 과감하게 멈춤으로써 더 큰 손실이 나지 않도록 소중한 원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비중 조절입니다. 가진 돈을 모두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항상 일정 부분 현금을 지갑에 넣어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불안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변동성 조절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듯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거칠어질 때는 투자 비중을 낮춰서 내 자산이 너무 크게 출렁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차근차근 실천하신다면 시장의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전략인 자산 배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이란 주식, 채권, 금, 그리고 현금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울처럼 한쪽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을, 다른 한쪽에는 안전한 채권과 금을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만약 주식시장이 어려워져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채권이나 금 같은 다른 자산들이 그 손실을 보완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산 배분의 가장 큰 목표는 내 소중한 원금이 너무 크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변동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마음 편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전략인 손절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함께 보실까요?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미리 정해둔 빨간색 선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가 바로 매도를 실행하는 시점입니다. 손절매란 자산 가치가 특정 비율,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처럼 내가 정한 기준보다 더 하락했을 때 기계적으로 팔아서 손실을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입을 수 있는 큰 타격을 미리 방지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아까운 마음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며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데요. 이 전략의 핵심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오직 내가 세운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2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금 비중과 변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 번째 전략인 현금 비중 조절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 너도 나도 투자에 나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현금을 차곡차곡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중에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좋은 자산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4번째 전략인 변동성 조절입니다. 시장이 파도처럼 크게 출렁이며 불안정할 때는 위험한 자산을 잠시 줄여서 내 소중한 원금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다시 시장이 잔잔해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며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 비중을 잘 맞추고 시장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마음 편안하고 든든한 투자를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DD는 우리 투자의 생존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내 자산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장기 투자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잣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퍼를 보시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하락장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들이 과거에 얼마나 큰 폭락을 겪었었는지 그 수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알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성공은 위험을 무작정 피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시하고 미리 대비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